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오늘 장도 좀 끝났죠? 오늘 코스피 3070 네까지 갔는데 33.96포인트 1.12%좀 상승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현재 위치로 보면 이제 그 코스피 박스권 상단 부분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위치에서는 글쎄요, 내일 정도에는 좀 기간 매도물이 나올 수도 있는 위치니까 그런 거는 유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자리 밑에 박스 하단에서는 뭐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3075 정도가 상단 박스인데 거의 붙어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내일인가요? 내일 미국 시간으로 내일이니까 한국으로 하자면 모레 새벽쯤 될 수도 있겠네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피츠버그 연설을 하는데 뭐 추가로 3조 달러 정도 이렇게 부양안을 뭐 할 건지 뭐 그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 윤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 발표 나면서 미국 증시부터 먼저 반응을 할 겁니다. 먼저 반응을 할 건데 그걸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 부양 정책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갈려요.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 다시 우려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규모 부양 정책은 결국은 경제를 견인하는데 큰 뭐 원동력이 될 것 같다라는 것도 있어서 그 해석을 과연 미국 증시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걸 좀 봐야 됩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을 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그 3조 부양안에 대해서 모르지만 대체로 이제 투자자들은 얘기를 할 거다, 언급을 할 거다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좀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 그럼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내일 달력을 한번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월 1일 날, 그러니까 만우절이네요. 4월 1일 목요일 날 그때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31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4월 1일 새벽, 31일 밤 또는 4월 1일 새벽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피츠버그 연설에서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네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연설 내용에 대해서 미 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게 중요해요. 거기에 따라서 목요일날 기관과 외인들 그 수급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제 바뀔 거예요. 이제 매도량이 어떻게 되느냐, 매수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매도 매수의 그 강도가 이제 어떻게 바뀔까 이게 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좀 중요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박스 상단이기 때문에 지금 뭐 특별하게 박스 상단을 돌파해서 코스피가 날아갈 모멘텀이 사실 있진 않잖아요. 솔직히 지금 당장 뭐 기업들 실적 발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있다는 기대치는 있지만 당장 뭐 눈앞에 보이는 그 모멘텀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상단 부분까지 왔으니까 내일은 그래도 좀 이렇게 약간 매도가 나오면서 좀 조정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프로그램 매도, 특히 프로그램 매도는 나올 수 있는 날이다. 이런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 뭐 장 초반에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이 올라가느냐 마냐를 놓고 조금 이렇게 힘겨루가 있는 것 같더니 바로 이렇게 밀고 올라갔죠. 음. 시가 자체도 뭐 조금 올라가서 시작은 했어요. 어제에 비해서 올라가서 시작은 했는데, 네. 근데 여기서 조금 이렇게 머리가 길다는 거는 매도도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겨루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 매도들을, 그 어떤 그 매도량들을 다 먹으면서 올라갔죠. 소화하면서 올라갔고, 대부분 아마 오늘은 개인들이 좀 매도를 많이 했거든요. 개인 매도들, 대형주에서의 개인 매도들, 거기에 대해서 좀, 기관이나 이제 외인들이 좀 매수를 하면서 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오전장에서는 사실은 오전에는 좀 약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 시간이 거의 한 11시 좀 그때 지나면서 또 다시 한번 올라가고 거기서 이제 위에서 이렇게 요 라인을 갖고 지지를 받으면서 해서 결국 끝났는데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뭐 모습은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코스피 오늘 상당히 괜찮은 모습 외인과 기관의 간만에 이제 그 쌍끌이 매수를 통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박스 상단이라는 이 부담감 요거는 존재하기 때문에 어, 내일 같은 경우는 약간 더 좀 방어적인 자세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탠스를. 그래서 이 지금 겹쳐서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살짝 옆으로 밀어 놓을게요. 어, 네. 안 밀리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살짝 그 머리가 나온 거 보이시나요? 머리가 이렇게 살짝 나왔죠. 여기 위에. 머리 안 보이시면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위에 여기 고가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오른쪽. 네. 일자 시가 고가 써 있죠. 고가 보시면 3074.571로 써 있죠. 3074.57. 3075에 거의 가까이 갔는데 이 상단이 3075거든요. 박스 상단이. 그 정도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박스 상단에서 부딪히고 밀려내려는 모습이 보여요. 머리가 보였죠. 자, 이런 모습이 나온 거 봐서도 좀 아직은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일은 이렇게 상단 갔을 때 보시면 이렇게 좀 내려오잖아요. 그쵸? 이렇게 뚫으려다가도 밀리고 뭐 시가보다는 올라갔지만 좀 밀려 내려가고 그런 모습들, 이제 음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내일은 약간 매도에 대한 대비를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종목이 빠진다 이런다 이런 거보다는 공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내일은 좀 관망을 하시거나 좀 지키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코스피 상황이 이랬고요. 그 다음에 뭐 수혜주 운항 재개가 됐는데 한참 동안 막혀 있었기 때문에 뭐 대기 배 그 물량도 있고 그래서 물동량이 이동을 하고 다 소화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과연 미국이나 유럽의 수출 물량 가격에 영향을 줄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안 그 스웨즈 운하가 막히면서 유가도 그렇고 좀 변동성이 컸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안정화가 되는지, 자, 이런 모습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뭐 어디 보면 길게는 한 달 정도는 그 스웨즈 그 여파 후속 처리가 한 달 정도는 걸릴 거다 얘기를 하는데, 그에 따른 이제 물동량 변화, 그러니까 수출이나 수입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어떤 상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특히 생활 필수품들 거기 가격이 오르는지, 뭐 당장 눈에 보이는 거는 한국은 뭐 생필품이나 이런 거 영향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왜냐 그 배 자체가 유럽으로 향해 갔던 거예요. 근데 그 배가 에버그리노가 가로막으면서 다른 배도 못 다녔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좀 돌아서 가는 배도 있어요. 저 밑에 아프리카 희망봉 쪽으로 돌아간 배들도 있고, 지금 이제 부랴부랴 다 움직이는 배도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뭐 한 일주일 정도 딜레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뭐 한국으로 오는 물품들도 있겠죠. 그 물품들이 지연이 발생해서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는 뭐 그 지연에 따른 여파, 뭐 생필품은 그나마 괜찮아요. 좀 덜 쓰면 되는데, 기업들이 그런 원자재라던가 이런 게 좀 늦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손해 이런 게 있는지, 지금 기업 분석을 하실 때 어떤 종목이든 기업 분석하실 때 수출이나 수입 의존도가 좀 높은 기업들은 그런 거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가전이라든가 이제 원유 정유회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또 그런 수출이나 수입에 좀 의존이 많은 거, 그런 부분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원목도 그렇고, 그리고 일부 그런 제조업체에 보면은 재료가 와야지 되는 게 있잖아요. 가구도 그렇고 뭐 이런 부분에 혹시라도 영향이 있는지 본인 종목에서 보유하신 종목에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면 좀 좋은 시기입니다. 오늘 그 연기금, 그냥 금융투자, 사실 그 순매수로 보면은 기관이 순매수를 하고 외국인 순매수하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 맥락을 한번,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 숨은 내막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순매수했다, 얘네 샀어, 개인은 팔았어, 외국인 기관은 샀어, 이렇게 하시면은 사실은 정확하게 시장 파악을 하시기 어려워요. 같은 순매수를 해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순매수라는 거는 결국은 매수해서 매도를 뺐을 때 매수가 더 많다는 거죠. 매도보다 매수가 많은 게 순매수, 매도가 더 많은 게 순매도예요. 그래서 이 수치 자체가 이 매수해서 매도를 빼면 이게 나와요. 매수해서 매도를 빼면 이게 나오는 거고, 매수해서 매도 뺐는데 마이너스죠. 이건 순매도, 이건 순매수예요. 자, 이 순매수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매수를 많이 해서 순매수가 나오는 경우 있어요. 매도는 뭐 비슷한데 매수를 많이 해서. 두 번째, 매수는 비슷한데 매도를 줄여갖고 순매수 되는 경우 있어요. 매수는 그대로인데 매도량을 확 줄이니까 반대적으로 순매수하는 것좀 보이는 착시, 그게 생기죠. 또 세 번째 뭐 있죠? 매도가 늘었는데 매수가 더 많이 늘었어요. 그쵸? 마지막 네 번째, 매도가 줄었는데 매도도 줄고 매수도 줄었는데 매도가 더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케이스가 경우의 수에 따라 다 지금 상황이 다른 거거든요. 오늘 보시면 기관, 금융투자나 이런 데 보시면 연기금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오늘은요, 외인도 그렇고 매도가 줄었어요. 연기금 1조 3천억, 1조 4천억. 근데 1조 1,500억. 네, 575억이니까 뭐 퉁쳐서 560억. 1,100, 1조 1,600억. 예, 이렇게 되는 거고. 금융투자도 보시면은 1조, 어저께는 1조, 그 전에 막 7천억 이렇게 했죠. 5,500억. 네. 기간 2조 4천억 정도 안팎이었는데 2조 2,600억. 그쵸? 많이 줄였어요. 개인도 뭐 어제 같은 경우 11조 이렇게 했는데 지금 9조 6천억. 근데 뭐 그 직전에 비해서는 좀 양은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자, 그래서 오늘은 장이 뭐냐면요. 매수가 좋아서 올라갔다기보다는 매도가 적었기 때문에 올라갔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매수세가 수급이 강하게 살아났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지수 상단 얘기도 하면서 관망하시거나 좀 참으실 때 좀 이렇게 뭐 방어적으로 하실 때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은 네, 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제 매수 들어오네 이러고 신나셔갖고 공격적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수급이 그렇게 살아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개인 매수도 이제 9조 조금 넘고 10조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수급이 막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외인 매수가 2조 6천억 정도 조금 그래 있는 편인데 그래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뭐 지금 연기금 뭐 평상시 수준 뭐 금융투자도 비슷한. 자, 그래서 매도가 줄었지 매수가 는 게 아니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매도가 늘면은 매수가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도가 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순매도로 바뀌어요. 근데 매수가 요거밖에 안 되니까 못 받아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수가 내려오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외국계 같은 경우는 매수를 했지만 선물도 뭐 순매수를 하긴 했어요. 뭐 하긴 했는데 기관 같은 게 순매도가 나왔죠. 자, 근데 어찌 됐건 이 상황을 좀 보면 공격적으로 접근하실 그런 상황은 좀 아니시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런 거 말씀드릴 거고. 네, 제가 이제 어젠가요? 그저께 영상 그 댓글을 보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네, 한 분이 이제 뭐 글을 남기신 부분이 있는데, 자, 분석이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분석해 드리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어차피 장 끝나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 이런 말씀 하셨고, 주식이 예측 불가인데, 장 끝나고 분석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SK 케미칼을 분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뉴스에 나오는 거 읽으면서 의견 제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자, 이런 말씀 하신 분을 보면서 너무 참 안타까웠어요. 제가 채널을 만들게 된 계기도 개인 투자자들의 그 묻지마, 아무 상황도 모르고 내 종목이 뭔지도 모르고 시장 돌아가는 상황도 모르고 이거 간대, 이거 돈 번대, 이번에 뭐 이거 공모해서 따상 간대, 이것만 보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냐면 내 종목의 상황을 모르고 시장 상황을 모르니까 조금만 이제 기관이 흔들거나 또는 조금만 기관 레포트나 이런 데서 조금 이렇게 올려주거나 아니면 리딩하는 데서 좀 청사진을 너무 그리거나 또는 어디서 그냥 이거 불안해 이렇게 뉴스를 내보내갖고 불안감 조성되거나 이럴 때 내동매매라 그러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매매를 하게 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잔고만 줄고 결국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주식을 전혀 모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정말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을 만들게 된 계기였고, 기본적으로 투자자는 자기 개인의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자금, 소중한 내 그 자산에 대한 본인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내 자산을 잘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죠. 네, 그게 뭡니까? 어디 가서 뭐 작전주 테마주 맨날 그렇게 하다가 진짜로 이렇게 쪽박 차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일확천금 하려고 도박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도박이에요. 뭔지도 모르고 야 이건 몇 배가 안 되더라. 뭐 상상상 간대더라. 그것만 따라다니고 기업이 뭔지 그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네, 그렇게 막 십몇 년을 그냥 눈 감고 그 매매하시다가 그렇게 좀 하신 분들도 계세요 주변에. 주식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거거든요. 그 도박이에요, 그건요. 그러니까 뭐예요? 조금만 문제가 생겨버리면 자산이 그냥 훅 날아가죠. 대세 상승장에서는 뭘 해도 올라요. 오르니까 뭘 해도 돈을 벌어요. 마이너스를 구해다가 그러니까 신용이나 대출 받아 해도 올라요. 그게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운이 온 것 같고 실력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대세 상승장이기 때문에 뭘 해도 올라요. 지금 저 조정장 또는 뭐 만에 하나 이게
지수 추세가 꺾이게 되면, 박스에서 이탈하게 되면은 하락장으로 다시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언제죠? 그때 3월 초인가요? 지수가 박스 하단으로 내려갔을 때 조금 불안하다라는, 또 지켜봐야 되는 중요한 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서 추세 훼손이 되면요 하락장이 돼요. 근데 박스가 뭔지, 지금 현재 상태의 지수 상태가 뭔지, 박스가 하단 상단의 의미가 뭔지, 왜 이게 하락 추세가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매매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석의 의미가 없는 거죠. 눈 감고 매매하는 거니까. 네. 자, 그렇게 해서 하락장 오고 횡보장 되면요, 운에 의존하고, 네,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자산이 손실이 나요. 자기 자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못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종목 선정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종목을 선택을 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네, SK케미칼 같은 경우도 제가 픽했던 거 여러 번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기업 분석도 했었고, 여러 번 있었는데, 뭐 제가 승률이 100%가 아니에요. 제가 선정하는 기업에서 제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수익만 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100% 아니에요. 저도 이제 손해보는 종목도 있고, 뭐 이렇게 손실 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그래도 승률이 높은 이유가 중장기 투자를 하고 기업 가치를 보다 보니까, 해당 기업 가치, 제가 처음에 분석하면서 투자를 결정할 때 그 근거가 됐던 그 이유, 네, 그게 훼손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렸죠. 뭐 기회비용까지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어찌됐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자산은 늘었어요. 기회비용 손실 났을 수 있죠. 근데 그 기회비용이라는 게 운이 좋을 때는 이익이겠지만, 운이 나쁜 경우에는 오히려 더 손실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최소한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은 높였어요. 예. 뭐 다른 걸로 중단타를 하면서 더 수익을 많이 내고 이러면서 돈을 더 늘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거는 어쨌든 제 철학에 맞는 건 아니에요. 네, 모르는 종목 따라다니면서 막 급등하는 거 따라다니면 더 늘릴 수는 있겠죠, 운이 좋고 잘 따르면. 근데 그거는 눈 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 방식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는 있어요. 네, 그렇게 막 급등주 따라다니는 것보단. 근데 보다 좀 더 안정적인 스탠스로 매매는 가능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측 못한 상황들, 뭐 미국 국채 금리도 그렇고 여러 상황들이 나왔을 때 주가가 돌아가는 경우는 있어요. 돌아간다는 게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자리가 훼손돼 갖고 그 자리를 회복을 하고, 그 자리를 회복하는데 또 시간이 걸려요. 그동안 몇 개 종목 같이 보신 분들, 네, 보셨겠지만 추세가 훼손됐을 때 다시 그 자리를 하나씩 찾아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하나의 추세가 망가졌을 때 그 추세를 회복하는데 뭐 예를 들어 일주일이 걸린다. 그러면 추세가 훼손됐기 때문에 원래 뭐 예를 들어서 10일 걸리던 게 일주일이 더 걸리는 겁니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완전히 전반적으로 기업 가치가 훼손되고 처음에 투자한 목적이 훼손된다? 그건 이탈해야죠. 네, 더 이상 그 종목에 대한 투자 이유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거거든요. 자, 이러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기업 분석을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 보고 정말 안타까운 게, 기업 분석, 종목이, 예, 주가가 오르고 내릴 수 있는데 내린다고 분석 안 하고, 계속 하염없이 내린다고 분석 안 하고, 오르면 오른다고 또 안 보고 그냥 매매하고, 이게 주식 매매가 아니에요. 눈 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업에 대해서 흘러가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주가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주식 주가나 그 흐름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시황도 보잖아요. 어떤 일이 이 기업에 있는지, 예정되어 있는지 이런 거 보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형 매매, 개인은 뭐 각자 하는 거지만 외국이나 돼 있지만 대부분 외국계 증권사들 많거든요. 외국계 투자사들이나 이 대형 그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포니까. 네, 각각의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래서 주가라는 게 결국 뭐냐면 기업 밸류에이션 대비의 평가예요. 기업 밸류에이션에다가 플러스로 미래가치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실적 기대치 뭐 이런 것들 플러스된 평가예요.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이런 거 하나도 안 보고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는, 그러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종목을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장 끝나고 나서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아니, 장이 끝났으니까 그 장의 그날의 상황을 봐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날에
이 매매 주체들은 어떠한 그 수급상 어떤 변화를 줬는지, 장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거를 리뷰를 하고 항상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내일은 어떤 식으로 되는가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시나리오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 시나리오가 단순히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에요. 이런 조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조건에 대해서 지지를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올라가서 여기서 어느 가격대를 형성을 하느냐, 이런 걸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하나하나가. 자, 내일 만약에 올라가면 한 요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고, 혹시나 떨어지면 요 정도 지지해야 되는데, 이 지지가 여기서 깨지면 이탈. 근데 여기서 다시 지지를 해? 그럼 조금 더 이렇게 추매를 해볼까? 대신 얘는 한 요 정도 가격대에서는 일단은 팔아야겠네. 이런 것들을 세우면서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기 종목에 대해서는요. 그냥 방치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책임이 있어야죠. 근데 장 끝났다고 버려버리면 그게 뭡니까? 오늘 뭔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집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그리고 나서 다음날 맞이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이 채널 자체 목적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구독자 조회수 이게 욕심이면요, 테마주 있는 대로 가지고 오고, 뭐 기업이 좋든 말든 뭐가 되든 그냥 핫한 종목만 가져와서 분석하고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제가 보기에는요, 거의 한 80% 이상, 거의 뭐 90% 이상 이런 분들은요 손실을 많이 보세요. 모르고 따라 들었다가 그 뭐죠, 한참 오른 다음에 추매했다가 물리고 또 못 팔아요. 손절도 안 되고, 그래도 한참 물리고. 근데 테마주들 특징이 한번 붕 했다가 꺼지면 오랫동안 안 움직이거든요. 그럼 손실폭 더 크고, 더군다나 기업 실적도 엉망이고 이러면요, 주가가 하염없이 떨어져요. 그러다가 최악의 경우에 자본 잠식이 생기면 상패까지 당하거나 거래 정지가 나와요. 이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싫기 때문에 보시면 제가 방송에서 언급해드린 종목들 대부분 뭐죠? 간간히 코스닥이 몇 개 있는데 거의 다 코스피 종목이에요. 코스피 안에서도 코스피 200 안에 들어가는 대형주들 중심으로 많이 말씀드려요. 네. 대형주 중에서도 예를 들어 예전에 뭐 회사를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대기업에서도 뭐 퇴출되는 데도 있고, 대기업인데도 뭐 기업 회생하는 데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지난 종목 중에 하나, 뭐 예를 들어 지금은 잘 나가니까 언급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이제 H&M 현대상선이죠, 흑자 전환 된다는 얘기 갖고 얘 주시할 만합니다. 이거는 이제 흑자 전환 됐다는 거 큰 거니까 이 종목은 주가 좋은 모습 보일 것 같다 말씀드린 적 있죠. 보신 분도 계시죠. 네. H&M 지금은 뭐 잘 나가요. 근데 현대상선 뭐예요? 이 관리 종목 됐잖아요. 관리 들어갔잖아요. 채권당 관리. 악재 중에 완전 악재에서 기업이 엉망되면서 대형 종목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주가 어떻게 됐겠어요? 박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은, 네, 위험 있는 종목,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위험 있는 종목들은 추리는 겁니다. 그리고 종목이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낙폭이 아주 크지 않을 종목들, 물론 SK케미칼 얘 낙폭이 그 고점 대비 크죠. 크긴데 뭐 얘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종목 보면 어쨌든 코스피가 그때 연초에 크게 좀 하락을 할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 시점에서 보면은 폭 자체가 아주 크게 움직이진 않잖아요. 막 그냥 하한가 가고 이러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되도록 그런 종목들 이제 위주로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종목 분석해 드릴 때도 이제 종목 분석 요청하셔서 분석해 드릴 때도 가장 먼저, 이제 아마 분석 요청하신 분들은 또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재무제표 말씀드렸잖아요. 재무. 네. 이 기업은 지금 사업 형태나 이런 게 보실만한, 좀 가급적이면은 투자보다는 좀 지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현금 보유율이 있고, 그 다음에 부채를 탕감해 나가고 있고, 부채 없을 수는 없어요, 기업들이요. 부채 줄여 나가고 있고, 실적 좋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주식은 미래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주가가 올라가요. 현재 지금 돈만 잘 번다고 해갖고 올라가지 않아요. 매년 똑같이 3천억씩 돈 번다고 그런다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요. 맨날 똑같기 때문에 올라가야 돼요. 기대 가치가 있어야지 올라가요. 만약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손실 난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가입니다. 돈 벌 게 많아지면 올라가는 거고. 네. 그러니까 종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장 끝나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네. 그리고
뉴스나 이런 공시에 대해서 나오는 거 설명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그런 의견 제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자, 보면요. 전체 시황에 대해서도 볼 필요도 없고 종목이 어떻게 다른지도 볼 필요도 없고 그날 종목 끝난 다음에 수급이나 그 어떤 기술적인 움직임들이 어땠는지를 볼 필요도 없고 자, 아무것도 볼 필요 없어요. 그러면 왜 주식 투자를 하나요? 네. 분석 없이 도대체 종목 픽은 왜 하고 또 분석도 없이 매매를 왜 하나요? 그렇잖아요. 네. 물론 그건 말씀하신 분이 속상하셔서 그런 거는 제가 이해를 해요. 안타깝고요. 네. 그분도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속이 까맣게 타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케미칼 아마 주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주주실 것 같고 속이 까맣게 타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해합니다. 그럼 심정은 이해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그분이 하신 말씀, 네, 댓글로 남기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이분을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분이 말씀하신 댓글을 갖고선 설명을 드렸지만 이분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고 많이 봤기 때문에 이분 말씀하신 거를 이제 빌미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주가만 딱 보고 내일 이 정도 가격 어떻게 될 겁니다. 장기적으로 중장기로 얼마, 손절가 얼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마 리딩방 같은 데나 유료 회원 그런 방 SMS 같은 거 받는 거 그런 거 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는데 한번 효과성 한번 따져보세요. 그렇게 해서 얼마큼 효율이 있었는지. 네. 분석 안 하시고 매매하시면 안 돼요. 저는 솔직히 도와드리는 거고요. 시간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보셔야 되는 내용들 이런 걸 추려 갖고 설명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눈높이라 그럴까요? 지금 채널의 눈높이 자체를 초급자분들을 많이 맞추고 있어요. 지금 채널에 중상급자로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중상 고수분들, 네, 그런 분들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좀 말씀하시는 거나 하는 거 보면은 그래도 경험 없고 실력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시장 들어와갖고 상처만 받고 여기저기서 게시판이라고 해봐야 감정에 섞인 주주분들끼리 서로 더 마음 아픈 얘기만 보고 네, 주고받고 더 상처받게 만들고 이런 상처받으신 분들이 어딘가는 가셔서 위안받고 쉬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최소한 한 곳은 그날 상황에 대해서 내가 종목이 빠지고 있고 손실이 나더라도 지금 왜 빠지는지 이유는 알고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의도 맞더라도 이유를 알고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걸 이제 도와드리려는 거고 궁극적으로 저는요 물고기를 드리고 싶진 않아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고 싶죠. 제가 아는 것도 중간중간에 많이 공개를 드리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해왔잖아요. 종목 하나 잘 돼서 돈 벌면 뭐예요? 그 다음에 딴 종목에서 또 엉망이 되면 끝이잖아요. 네. 최소한 이렇게 제가 분석하는 방법, 방식,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내용, 그런 걸 바탕으로 가장 기본적인 분석에 대한 실력, 그리고 분석에 대한 습관을 기르셔갖고, 다른 종목 하실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매매를, 이제 눈 감고 매매하시는 게 아니라 알고 매매하시는 거를 하셨으면 해갖고 제가 이제 계속 채널 운영해 왔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뭔가 시황을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 길게 말씀드리고 해서 뉴스나 이런 거 말씀드리고 앞부분이 길다 이러고 좀 불만 가지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주식 매매, 주식 분석은요 이런 패턴으로 가야 돼요. 시장에 대한 분석. 시장이라는 거는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를 증시에 영향 줄 수 있는 해외 증시, 그다음에 경제 상황, 수혜지 운하 같이 이런 사건 사고들, 미국의 정치 상황 같은 거 이런 것들, 대북 그러니까 남북 문제, 중국 문제, 일본, 유럽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남미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는지 모든 분야를 많이 봐야 돼요. 전체 상황의 흐름. 네.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 금융투자 기관이나 이런 외인 같은 대형 그 투자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포지션을 바꾸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각 기업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돼요. 심지어는 재무제표도 아셔야 돼요. 네. 이 안에 있는 재무제표 이런 것도 변동성 이런 것도 다 아셔야 돼요.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네. 그 다음에 수급에 대해서도 어떤 그 수급들이 움직이는지도 아셔야 되고, 장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셔야 돼요. 다 꼼꼼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그동안 특정 기간 동안에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 아셔야 돼요. 매도나 매수의 강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제가 그런 거 최근에 집중해서 많이 말씀드리죠. 다 아셔야 돼요. 하루가 끝나고 나면요, 종목 분석할 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진짜 많아요. 네. 제가 하루에 이 분석에 투자하는 시간만 해도 어마무시하거든요. 할 일이요, 진짜 많아요. 봐야 될 게 정말 많고. 근데, 네.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네, 저는, 물고기를 드리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고 싶고, 물론 요즘 장이 안 좋아요. 장이 안 좋아서, 물로 치자면은 가뭄이 졌죠. 가뭄이 지면서 이제 물고기가 많이 안 나오니까 지금은 물고기 잡는 법보다 이제 물고기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당장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당장 물고기부터 내놔라 이런 분들 많으신데,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보시고 매매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그런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옆으로 빠져서 죄송하고요. 네, 오늘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종목 분석보다는. 네. 자, 그래서 SK케미칼 오늘 의미 있는 그래도 가격 앞자리를 바꿔줬죠. 이때 이런 26자 나오긴 했지만, 25는 조금 충격적이거든요. 그래서 소폭이지만 뭐 많이 안 올라서 좀 아쉽긴 해요. 26만 4천 원까지만 갔어도 물론 욕심이지만 이날 26만 5천 원이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그래도 좀 안심은 좀 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오늘 좀 애매합니다. 애매한 자리로 좀 끝났어요. 자, 끝났는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사실 오늘 얘도 마찬가지예요. 올랐던 이유가 연기금 매도가 확 줄었어요. 이때에 비해서 확 줄었고, 네. 어제 뭐 금융투자 이제 매도가 나왔었는데 금융투자도 매도를 좀 줄였어요. 전반적으로 매도가 네, 기관 매도가 줄었죠. 18,000 어제만 해도 해서 줄었어요. 물론 이날에 비해서 좀 덜 줄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덜어 오르긴 했어요. 네, 근데 어쨌든 매도는 줄었어요. 그 매도량이 줄었다는 거는 더 이상 여기서 이렇게 누를 필요는 없다. 네, 그런 게 좀 있는 거고, 외인들은 약간 매도가 나왔어요. 매도가 났는데, 그럼 외인들은 지금 여기서 더 하락해야 된다, 베팅하나?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인 수급을 보시면, 단타로 치고 들어오는 게 CS 쪽이에요. CS 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호흡이 긴 이제 JP모건에 이런 데는 이제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단기성 수급이 빠져나가는 거고, 이제 매수도 나오겠죠, 저러면. 그쵸? 예, 중장기성 또 매수도 들어와 있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연기금 원래 매수 잘 안 하고, 근데 이제 금융투자 매수 늘렸죠. 그쵸? 네. 투신하고 이런 이제 자산운용사는 지금 현재 최근에는 관망하는 추세예요. 얘네들은 관망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없고, 금융투자 매수를 늘렸고 연기금은 매도를 줄였어요. 그리고 외인들도 어쨌든 단타는 나갔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예요. 자, 이렇게 보면서 순매수 순매도를 보시는 겁니다. 수급의 강도를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어쨌든 뭐 추가적으로 그래도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자리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그냥 모습을 보면 열십자가 바닥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 네, 뭐 상승 반전할 수 있는 그런 또 자리고, 뭐 안타까운 건 조금만 올라가서 아예 그냥 해머 형태로 갔으면 더 좋은데, 뭐 지금은 이제 수급이 약간 불안하니까 5일선조차도 조금 밀린 상황이 좀 됐어요. 근데 뭐 지금 여기서 어쨌든 수급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좀 그러니까 반등을 좀 올려보자, 약간만 올려보자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요. 물론 이제 내일 잘 움직여져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런 수급상이나 모든 부분이 그렇게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내일 상승세가 한번 나올 것 같거든요. 일단 1차 목표는 27만 원을 가야 되는데 7자로 바꿔줘야 되죠. 근데 지금 뭐 이 정도면은 다시 한번 26만 4천 원 정도나 5천 원 5일선 향해서 또 다시 한번 움직여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전에 이 최저점 여기까지 일단 올라가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중에도 보면은 좀 26만 4천 원까지 가면서 좋았는데 힘이 좀 약했어요. 얼마 못 가서 무너져 내렸죠. 약했는데 그러면서 사실 여기까지 25만 8천 원까지 내려가면서 26만 원이 이제 벽으로 느껴지나 라는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행인 거는 오후에 들어오면서 이제 올라왔어요. 위로 올라와서 사실상 요 가격 26만 1천 원과 26만 원
네, 이 가격대 안에서 박스를 유지하면서 이제 종목이 움직였죠. 움직이기 시작했고, 뭐 잠깐 이제 1호가 정도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올라와 줬고, 막판까지 네, 잘 지키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더 좋은데 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26만 500원을 지키면서 끝내준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일 어쨌든 지금 현재 자리에서 뭐 반등 신호도 있으니까, 그리고 수급상으로도 매도 압박은 줄고 어느 정도 단기성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밤에 어쨌든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 않고 뭐 큰 이슈가 없으면 내일 한 26만 4천 5천 원 정도까지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올랐는데, 이게 참, 제가 어제, 그 설명드렸죠. 오르는 것보다 차라리 13,700원 정도로 그냥 내려서 다지는 게 사실 장기적으로 더 좋은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거든요. 근데 오늘 14,000원 돌파는 했어요. 돌파는 했는데, 오늘 보시면 연기금 매수가 확 줄었거든요. 그리고 외인들도 어느 정도 줄였어요. 유지해주는 건 좋은데 좀 줄였어요. 예, 금융투자는 좀 늘려놨고, 네, 뭐 매도 규모는 외국인은 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를 했고, 네. 근데 투신하고 이런 자산운용사가 이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뭐 여기는 14,000원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위에서 자동으로 나온 뭐 프로그램성 매모의 매도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S 단타가 이제 외인 매수가 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매수세 보면은 이 안에 이제 좀 단타도 좀 들어와 있는 상태고, 동시효과에서는 이제 개인들은 좀 매도를 했거든요. 이제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동시효과에서는 매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게 좀 있는 거예요. 개인들 수급에서는 약간 좀 자리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종목 자체 위치가 사실 얘 시작은 여기에요. 그쵸? 여기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여기 밑에 종가로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13,300원에서 지금 14,100원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800원 정도 이렇게 올라왔죠. 네, 800원이면 얼마죠? 거의 한 4% 이상 이렇게 올라간 것 같은데, 4%더 되겠네요. 한 5%는 그래도 가까이 될 것 같아요. 네, 800원이니까 4%, 4.3, 4% 되겠네요. 네, 그냥 올라온 상태라서 단기간은 어쨌든 올라온 상태인데 여기서 또 고점에서 열십자가 있는 상태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3,500원 돌파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답답한 상황이에요. 크게 올라갈 자리 그런 시기가 아니어서 나중에는 올라가서 이제 갈 수 있거든요. 한 번, 두 번을 쳤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확실히 돌파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올라오고 나서 직전에도 이틀밖에 못 버텼어요. 이틀도 못 버텼죠. 종가가 여기니까 하루 만에 됐는데, 올라오고 나서 자리를 잡는 모습보다는 고점에서의 약간 이 불안한 신호, 네, 고점에 십자가가 나온 상태가 좀 나왔는데, 내일 14,100원이 아니라 14,000원을 내일 지켜야 돼요. 14,000원 지켜야 되고, 빠질 수는 있어요. 내일 빠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13,700원만 지키면 돼요. 얘는 딴거 볼 거 없어요. 얘는 그냥 13,700원 위에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상승하는 모습도 괜찮았는데, 약간 자리가 불안하니까 내일 뭐 추격 매수 형태로 가시기보다는 이거는 관망,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좀 유가 쪽이 좀 변동이 많이 큰데요. 많이 큰데, 제가 종목 분석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스웨즈 운하 그 건을 보면서 유가가 또 한번 움직일 것 같기도 하고, 그 스웨즈 운하가 좀 막히면서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됐다가 어느 정도 뚫리고 있고, 물론 복구에 한 달 정도 걸린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러면 정유 정제 회사가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SOE를 좀 봤는데, 방금 전에 이제 검색을 했어요. 연기금이 지금 순매수 들어왔고, 기관이 좀 순매수가 많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했어요. 그 연기금 같은 경우는 쭉 이렇게 매도를 해왔는데 매도량을 줄였고, 금융투자도 매도를 줄였어요. 외인들 같은 경우도 매도가 줄었어요. 개인만 오늘 팔았거든요. 개인은 좀 팔았는데, 그 매수 현황을 보면 연기금 매수 늘렸죠. 아까 순매수였잖아요. 그쵸? 금융투자 늘렸고, 외인들도 늘렸고, 개인만 좀 팔았으니까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이게 보면 어, 이 종목에 대해서 뭔가 미래 가치로 보는 것도 그렇고, 유가에 대한 정제 마진 부분도 좀 나오지 않을까, 뉴스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근데 뭐 보면은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하겠다. S-오일이. 정유회사인데 사실 정유회사가 전기 전동화되면 걔네들은 손 빨아야 되잖아요. 석유로 사는 데인데 석유 대신 전기 쓰면은 뭐 네, 물론 다른 것도 이런 석유화학 쪽도 쓰지만 기본적으로 정제해서 이제 쓰는 쪽을 많이 하는데 양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문제가 되니까 있는데 뭐 전기차 충전 사업 캐릭터 상표권은 또 뭡니까 이거 라이선스 이거는 뭐 모르겠고요. 유리 제품 이런 거에 도소매 중개업. 근데 전기차 충전 사업 S-오일 뭐 주유소도 그렇고 그런 데는 이제 충전소 네 이렇게 그래야 되나요? 주유소가 충전소 그런 거에 대한 변화 사업 이런 것도 하겠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얘도 장기적인 부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주가도 보면요. 최근에 좀 이 들락날락 좀 했죠. 들락날락 했는데 차트 보기 전에 좀 볼까요? 이 기본적으로 올해 이렇게 움직인 걸 보면요. 지금 얘가 한 달밖에 안 되니까 조금만 더 볼게요. 올 초부터 볼게요. 네. 자, 얘를 보면 1월달에 어디 갔죠? 여기 12월이고 그쵸 여기 1월 자 1월달에 7만원대를 만들었어요. 네, 그 다음에 1월달에 보면요 앞자리만 볼게요. 앞자리만 7만원대 1월달에 계속 그쵸. 그러다가 2월달 올라오면서 보면요 갑자기 여기 2월 어디야 7만원 뭐 살짝 이런 건 살짝이니까 하루 이틀은 제가 무시해도 된다 그랬죠. 7자로 있다가 퉁퉁 올라가더니 8로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9까지 갔어요. 며칠 만에. 네. 그러더니 조정을 받고 지금 다시 내려와 갖고 8자에 있거든요. 물론 3월 달에 두 번 정도 7자가 보이죠. 근데 하루 이틀은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없다고 치고 앞자리가 그냥 8이에요. 그럼 얘가 지금 8만 원대는 유지해주는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1월에 비해서 1월이 아까 6자였잖아요. 밸류에이션이 지금 뭔가가 평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유가에 대한 영향도 좀 있을 거예요.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이제 좀 영향이 좀 있었을 거고. 작년 같은 경우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많이 좀 힘들었잖아요. 그러다가 반등해서 올라왔는데 전반적인 그 상황 네 요걸로 볼까요? 상황을 보면 지금 여기 이제 82,600원까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이 주봉이에요. 월봉으로 보는 게 더 편하시겠다. 자 월봉이에요. 월 단위로 있는 거 이제 제가 전에 한번 그런 팁을 드렸죠.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에 그 상황을 비교해 보시면 그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가가 대충 어디에 있을까 보시면 좋다 그랬잖아요. 뭐 그 전에는 그렇다 치고 얘가 잘 올라가다가 이렇게 고점 갔다가 13만 원까지 10만 원 넘었었거든요. 13만 원까지 갔다가 내려오더니 여기 있어요. 그럼 보수적으로 볼 때 얘가 한 요 정도 가격대에서 이거 2020년이니까 여기 정도까지 네 이렇게 볼게요. 자, 이 정도까지. 자, 보수적으로 보면요. 얘가 최소한도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이제 움직이고 있었죠. 상단까지 보면은 10만원. 네. 그 전에 보면 10만원. 좀 빠진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살펴봐야 돼요. 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여기 빠졌을 때는 83,600원. 여기 하단. 거의 한 83,000원 정도 잡을게요. 83,000원. 자, 83,000원하고 10만원 사이에 있던 주가예요. 근데 82,600원이 있죠, 지금. 네. 그게 뭐냐면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타격받았던 게 회복이 되면 전에 뭐 그 10만 원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움직일 여지가 있는데 근데 미래 사업에 대해서 주유소를 충전소로 바꾸겠다. 자, 언제 한 몇 년 지나가다 보면 그 얘기 나올 거예요. 정유사나 이제 주유소 이제 갖고 있는 유통사들 이제는 석유가 끝나고 전기차 시대다 이러면서 기존에 석유로 된 데들은 어쩔 수 없이 밸류에이션을 좀 평가 절하를 시켜야 된다. 기름에 대한 석유에 대한 수요가 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출 하락은 뭐 피할 수 없다. 이런 증권사 레포트 나올 거거든요. 거기서 상쇄할 수 있는 거는 다만 그동안 뭐 이렇게 충전소 사업이나 이런 걸로 전기를 통한 매출에 대한 게 뭐 상세가 있으며 그게 뭐 궤도에 오르고 있어서 기대 가치가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갈 거로 본다. 그래서 뭐 정유 부분에 대해서는 정유 정제 부분에서는 손해가 뭐 예상되나 전기 부분에서 뭐 어느 정도의 뭐 수익성이나 뭐 매출이 상승될 거로 뭐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한 의견은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전소 사업을 준비하면은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자리를 지키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아무래도 정제 마진보다 충전소가 조금 더 그러니까 기름 쓰는 것보다 조금 더
운영이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운영비도 그렇고. 그러면은 마진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혹시나 뭐 된다면요. 네, 그런 것까지 바라보면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아무튼 얘 보면은 최근에 어쨌든 8만 원을 갖다가 이때 한번 올라가고 이날이거든요. 이때 올라가고 나서 그 위에 있더니 잠깐 내려오긴 했는데 이 8만 원을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음, 당장 눈앞에 이렇게 20선이 있으니까 얘가 이제 부담스러워 갖고 조정을 딱 하는 거거든요. 조정이나 승고르기를 하는 거거든요. 20선이 83,200원에 있어요. 근데 얘는 당장 83,000원은 어떻게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8만원 혹시 20선 같은 경우 만나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돌파하거나 내려오거나. 뭐 당연한가요? 어쨌든 20선 만날 때는 치다가 안 되면 다시 원래 전에 있던 자리 부분까지 한번 내려와요. 그러니까 8만원 초반대에서 지지하는 거 보고 그다음에 한 8만 3천 원 정도 부근에서 1차 수익 실현하신 다음에 8만 5천 원 부근에서 2차 하시고 나머지 또 그 금액 한번 쥐고 계시면 9만 원 돌파하는 거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건 좋을 것 같고 SK이노베이션 요즘 뭐 다사다난하잖아요. 네. 다사다난한데 LG 그 에너지 솔루션하고 배터리 분쟁도 그렇고 그런데 얘도 어떤 유가나 이런 쪽 부분, 전기 부분 나중에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볼랬더니 공교롭게도 자회사 상장하잖아요. SKIT. 그게 있어서 이거는 이제 상장 관련된 이제 수급이거든요. 이 수급은 상장 수급이라 어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20선에 부딪혔는데 상장 관련해서 이슈가 크다 그러면은 더 강하게 가야 되는데 살짝 부딪혔어요. 내일은 이제 갭 나올 거예요. 이런 것도 보통 이제 갭 나와서 한번 살짝 갔다가 이제 밀려나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지금 이게 만약에 지속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잡지 마세요. 늦게 추매하다가 오히려 골치 아플 수 있어요. 아직은 얘는 이슈가 많기 때문에. 근데 뭐 여기서 만약에 갭했다가 떨어져서 얘 몸통 안쪽으로 와서 멈추거나 아니면은 뭐 많이 밀리더라도 그래도 얘보다 이 하단 시가보다 위에 있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20만 원 전에 이제 여기서 자리 잡았던 20만 원 지지 보시면서 분할 매수 한번 해보세요. 분할 매수 하신 다음에 22만 원 쪽에다가 1차 그 수익 실현하시고 그다음에 돌파해서 한 24만 5천 원에서 수익 실현 하신 다음에 들고 계셔 보세요. 얘도 유가 문제, 유가 그 정제 마진 쪽도 그렇고 SK 이노베이션이 의외로 미국의 공장을 안 짓고 취소를 한 다음에 그 자금력으로 또 딴 거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따져봐야 돼요. 지금은 분석하기 되게 복잡해요. 이 자체가 지금 복잡한데 어쨌든 지금 수혜주 운하 때문에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린 건데 그런 부분 정유 정제 쪽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좀 재밌게 보려고 좀 하는 건데 예전에 어디서 그 얘기가 있었죠? 전기차 그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 제일 수혜를 많이 받을 게 하이드 진로다. 이런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있었거든요. 왜냐면 운전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을 안 해도 되잖아요. 차 안에서 그냥 맥주 마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운전해야 되니까 못 마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물론 법이 그때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아무리 무인 자율주행 차라도 뭐 음주하면 안 된다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우스갯소리니까요.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소비가 늘어날 것 같고 또 누르면 누른 대로 또 캠 소비가 많이 늘 것 같아요. 테라가 16.5억 병이 팔렸다는데 지금 이제 맥주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뭐 이래서 이런 이동 통제가 되면 통제돼서 속상해서 집에서 먹고 또 이제 개선되면은 이제 업소나 이런 데도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식당이나 이런 데들 간이 회식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할 거기 때문에 판매량이 늘 거고. 네. 여러 가지로 얘가 한번 매출 성장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얘 보면은 그 소프트웨어 회사에다가 이제 투자를 했어요. 스페이스 리버라는 데인데, 이게 그냥 한마디로 웨어러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에요. 창고 관리 시스템인데,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시스템인데, 재고, 발주, 출고, 송장, 출력까지 이거를 쉽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한마디로 여기에 들어와 있는 협력사나 이제 하청이나 이런 데들이 시스템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 하면서 하는데 결국은 이게 어쨌든 온라인 그러니까 이커머스 온라인 어떤 어
온라인 매장도 그렇고 다 포함되는 거죠. 이커머스 그 환경이 지금 커지잖아요. 네, 커지는 상황에서 이 물류 쪽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어떻게 좀 주도를 해볼까 하고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류가 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물류 관리 이런 쪽 전반적인 그 라이프 사이클, 네, 이런 쪽의 관리가, 또 재고 관리도 그렇고 재고 관리 정말 중요하거든요. 재고 관리와 수요 예측이 제일 중요해요. 맥주를 갖다가 수요가 얼만큼 올 거라가 이제 나와야 거기에 대한 재고를 관리를 하는 거고, 수요 예측이 틀리면 재고가 많이 늘겠죠. 그 재고가 늘었을 때 재고 관리를 잘 못하면 폐기가 많아지겠죠.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잘해야 되는데 그쪽 분야는 손대겠다는 거고, 이런 제조업체, 제조 유통업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 3월 지금 보시면은 뭐 연기금 그렇게 주구장창 팔아대더니 여기서 사고 있었네요. 여기 뭐 엄청 사고 있네요. 네, 연기금조차도. 근데 연기금 저렇게 산 거 보면 이때도 그렇고 많이 샀거든요. 3월 초에. 근데 3월 초 차트 보면요, 이게 초에 샀는데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오른 상태예요. 그래서 올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도약을 하냐 이걸 보는 건데, 마찬가지로 볼게요. 자, 코로나 때 얘는 오히려 뭐 많이 올랐네요. 아무래도 이제 집에 있으면서 맥주 드시고 뭐 그런 거라. 그럼 코로나 정상황에서 올라왔을 때 한 요 정도, 한 25,000원에 좀 고평가가 되긴 하네요. 고평가가 되긴 해서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격면을 보면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네요. 네, 없지 않아 있어요. 가격은 있는데 약간 이런 라운드로 간다. 네. 그래서 가격은 약간 부담은 좀 있네요. 부담은 있고, 그러다 보니까 39,000원 돌파해 간다.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부담감이 있어요. 일단 지금 보면은 38,000원도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그쵸? 그러면은 얘는 이제 37,000원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38,000원 이 가운데 밴드로 놓고 소폭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얘 뭐 때문에 이렇게 좀 운봉이 나오는 건지는 좀 모르겠지만, 내용도 괜찮은데 오늘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상황상, 시그널도 그렇고 상황상 36,000원까지 조정이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한 36,200원, 300원. 뭐 거기서 이제 지지 받는다. 그러면은 거기서 분할 매수하시는 게 사실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사서 요걸 하기에는 폭도 작은데 괜히 리스크만 큰 것 같거든요. 아니면 그냥 내 거 아니라고 버리시고, 만약 관심 있다 그러시면 36,000원 정도 내려올 때 지지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네, 종목은 특히 저 기업이죠. 거기에 투자할 때는 주주로서 접근하셔야 되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네, 책임과 의무감이 있어야 됩니다. 분석, 네, 분석에 대해서는 사실은 달고 사셔야 돼요. 그게 원래 주식 투자에서는요, 분석 없이 할 수가 없어요. 분석 없이 무슨 종목을 찾고 무슨 종목 투자를 하고 목표가를 어떻게 잡나요?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늘 답답한 마음에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네, 어쨌든 다 이제 어쨌든 네, 좋은 결과들이 있으시면 좋겠고, 어찌됐건 채널에서는 좀 서로 이제 격려하시는 말씀을 하시면 좋겠어요. 종종 아무래도 힘드신 상황이다 보니까 좀 감정이 이렇게 나오신 분들 계시는데, 그거 하실 때 많잖아요. 네이버든 어디 다음이든 있는데, 네, 네, 최소한 이 그 채널에 좀 상처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잘 이렇게 주식시장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이왕이면 좋은 말씀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편안한 저녁, 그리고 맛있는 저녁 드시고 편안한 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